안녕하십니까. 안세 해결의 대표 방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633강은요. 종합소득 신고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때 수익 금액에 대응한 필요 경비로서 적격성을 갖춰야 된다. 뭐 오늘 실제 사실 비용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전번 시간 설명했는데 오늘은 5월 30일자 안세시행 전화 나오는 마지막 날인데 급하게 서둘러서 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약간씩 뭐 어떤 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이 개념 또 어떤 원리 이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비는 이 소득세법에서는 이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쭉쭉 비용도 그냥 이 순자산 감소라는 법인세와는 달리 아주 열거가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게 안세시행전 5월 30일자에 원전이 써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열거된 사업소득에 대한 대응 비용은 뭐고, 또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 이런 것은 이제 법정화되어 있어요. 금액이 딱딱딱 이렇게 규정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많이 있으니까 표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정화되어 있고,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 열거되어 있는 비용을 쭉 공제를 하면 되는데, 이 사업소득이 열거된 비용의 개념으로서 이제 대응 경비가 상품, 제품, 원재료 가격, 또 운반, 보관료, 판매 수수료, 임직원 급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가, 차입가액, 조세 공과금, 또 근로복지기금, 퇴직연금 부담금, 사대보험의 부담금, 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가상각비, 대손금, 수익금에 대한 대응경비로서 또 더 열거하는 것, 이렇게 뚝 한 수십 개, 수백 가지 열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하는데, 이것이 또 사실 웬만한 재무상태표 손익관수를 만들 때에 그 수익에 대응되는 거의 대부분 경비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좀 법정화 열거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업소득 말고 근로소득은 전 국민이 2천만 명이 근로소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근로소득 소득공제가 있는데 500만 원까지는 70%이고 그 초과차액 1,500만 원까지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4,500만 원까지 15% 플러스 1억 원까지 5% 1억 초과 2% 이렇게 이제 써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연금소득은 총 연금소득 중에서 향후 옛날에 그 비용을 공제할 때 과세 기준이 나왔는데 그 과세 기준이 붙어 있는 납입 비율은 이제 그 연금소득, 그러니까 연금소득이 총 한 1,500, 2,000이라 할지라도 과세되는 금액은 한 800, 이게 한 80%, 한 6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과세되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납입 비율만큼에 대해서 일단 그 연금소득 과세가 되고, 거기서 연금소득 공제는 이제 기본 공제가 353만 원이고 350만 원, 그리고 700만 원까지는 40%, 또 초과차액 1,400만 원까지 20%, 초과차액 초과하는 금액에까지 10% 이렇게 돼서 총 연금소득 공제 한도액은 총 900만 원이다. 근데 900만 원까지 되는 사람은 아주 연금소득이 많은 사람에 해당하는 게 별로 없어요.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금융의 대응 원가는 없다. 아무리 자기가 빡땀 흘리고 금융수익을 창출하게 노력했다 하더라도 필요 비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에 대한 대응 차입금 이자는 이제 금융회사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냥 일반인들은 전액 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단 연 2천만 원까지는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이제 분류과세하고 비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홈택스나 이런 데는 이미 이제 2천만 원까지 분류과세가 적용이 돼가지고 비과세가 잘 넘어가는데, 실제 우리 회계 프로그램이나 세무신고 프로그램에는 여러분들이 합산 과세 금융소득 할 때 2천만 원까지 분류과세를 뺀 나머지 그 초과 차액에 대해서만 이제 총액화, 가산, 배당소득이나 이런 걸 해야지, 입력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계산돼 가지고 아예 먹히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 주시고, 기타 소득도 법정화되어 있는 법인데, 공익법에는 상금이나 위약금, 배상금, 주택입지 비상금 같이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 소득 총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부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소득 발생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봐가지고 그런 이제 규정을 해놓은 것이 80%나. 그 다음에 이제 광업권의 사업재산권, 전자상권의 사용권에 둔 금품, 또 공익사업 지상권, 지역권, 문해미술 창작물에 대한 것,
강연 출판, 전문직의 지식기술 보수 이런 것들은 총액의 60%만큼을 필요경비를 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소화나 골동품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고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봐가지고 이 금액의 1억 이하까지는 이제 90% 소득공제를 해주고 1억 초과액은 80%를 해준다. 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여러 가지 정성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다고 봐가지고 90%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종교인 즉 이 목사님이나 스님들의 월급도 과세가 되는 걸 바뀐 지가 몇 년 됐죠. 단 그분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같이 조금 과세가 세게 나가는 게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봐서 아예 소득공제를 많이 해주는 쪽으로 해서 실제 근로자의 소득보다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반도 안 되는 소득세를 내는 걸로 기타 소득 구분되어 있어요. 종교인 소득은 2천만 원까지 80%를 공제해주고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까지 50%를 공제해주고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까지 30%, 6천 초과액은 20%에서 공제 금액이 80%부터 20%까지 계속 꽤 큰 금액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 과세에 비해서는 훨씬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득세법은 각종 수익금이나 기타 이 소득에 대해서 실제 비용을 열거한 게 있고 아니면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같이 법정화된 비용 70%부터 몇십 프로 이렇게 정해지는 걸로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개념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세무제표 작성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 국제적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표준 공제가 되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이런 것만 있는 사람들은 그 모두 채용 신고서에 딱 누르고 들어가면 아예 이미 자기 게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 클릭하면 맞는지 확인하고 클릭한 다음에 하면 자동으로 넘어가가지고 지정 신고서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있는 분들은 이 법정화되어 있는 그 비용이 아니라 실제 비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을 집어넣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의 대표 박인정 회장이었습니다.